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5시의 녹화 방송입니다. 오늘 보니까 대구에 있는 제 많은 지인들이 문자로, 카톡으로, 전화로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저 형님 또 아우님 그거 봤어? 그게 뭘요? 그랬더니 아니 대구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요즘 이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대표를 겨냥하면서 박철원 특보 같이 그야말로 낭인들 모아서 정치하면 꽝이다 라는 식으로 헛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페이스북을 찾아봤습니다. 쭉 보니까 제 결론은 참 웃기는 홍준표다. 왜냐하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27일 일요일입니다만은 그 홍준표 시장이 최근 또 보니까 태세를 전환했어요. 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청하면서 해오던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26일 보니까 묘한 글을 갖다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배롱나무 이야기하면서 큰 권력은 모래성과 같다. 모래를 갖다 쥐으면 쥐을수록 모래는 빠져나간다 라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 부분 거리를 갖다 두려하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역시 홍준표다, 참 팔색조같이 천하무변이로구나 라는 생각에 마침 보니까 지난 7월 유승민 전 의원이 홍준표를 겨냥해서 코박홍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거의 90도를 갖다가 90도 절을 하는 통에 코가 박힐 정도의 코박콩이라고 맹비난했던 그 사진과 함께 홍준표 사람 그렇게 보면 너무 가볍게 굴지 마라 라는 그 취지로 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보니까 제가 박철원 의원의 보좌관이었다는 건 홍준표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93년 당시 서울지검이었죠. 서울지검에서 박철원 검사가 제가 모시고 있던 박철원 의원을 갖다가 조사할 때 그때 처음 홍준표와 면담을 했던 게 93년 5월입니다. 93년 5월이니까 세월 많이 지났네요. 31년 됐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보니까 한동훈을 조지면서 우리 박철원, 제가 모셨던 박철원 전 의원, 박철원 전 장관을 갖다가 빗대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철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04년, 사실상 2000년에 정치를 떠나고 2004년에 한번 해볼까 하다가 완전히 이제 정치하고 결별하고 사실상 지금 조용하게 지나면서 시인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다만 2005년에 여기 이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이라고 이게 1103페이지 상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2005년에 나와서 벌써 이미 나온 지도 이제 19년 됐습니다. 당시 베스트셀러였죠. 왕창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박철원 장관님이 저 회고록 자서전 준비할 때 제가 보좌관 출신으로서 그 많은 자료들을 갖다 다 정리하고 또 보면 그분이 깨알같이 그 손으로 썼던 그 수첩 같은 걸 갖다가 이 PC 작업하고 이걸 제가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누구보다도 그 시절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당사자 빼고는 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오늘 올렸어요. 이 보니까 홍준표가 보니까 이렇게 썼더군요. 박철원 전 장관을 갖다가 이제 비난하면서 노태우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급격히 몰락했다. 월계수의 사람들도 결국 사라지고 결국 정계에서 퇴출됐다. 노 대통령의 아우라로 큰 사람이 그걸 본인 것으로 착각했다. 자력으로 큰 YS는 그 뒤에 승승장구했고 권력의 뒷받침으로
큰 박철원 특보 권력은 특보는 모래성에서 허물어졌다. 모여든 불나방 같은 월계수의 사람들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정치 낭인들을 모아 행세해 본들 그거 오래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건 또 이제 한동훈한테 이제 나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과 융화하십시오. 물 위에 기름처럼 떠돌면 바로 퇴출됩니다.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서 참 홍준표가 제가 사람이 근본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 이 사진은 뭐냐 1985년에 당시 10월 박철원 안기부장 특보는 대통령의 신임장을 가진 남북 비밀대화 수석 대표로 김일성 주석 궁에서 김일성과 그 박철원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시 허담 비서입니다. 대남. 그래서 김일성 주석을 갖다 면담하고 그 다음에 저녁 만찬 자리에서 건배하는 그 사진입니다. 이게 1900 사람들이 지금 박철원 하면은 다 젊은 친구들이 박철원이 누구지 몰라요. 육공의 황태자 몰라요. 지금 한동훈 황태자 알아요. 육공의 황태자 맞습니다. 근데 박철원은 48회 검사 출신으로 가장 에이스 검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과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지검검사, 서울지검검사, 또 법무부 검찰국 검사, 법무부 검찰 그때는 과였습니다만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검사는 가장 에이스가 가는 데입니다. 그런 에이스 검사로 그 다음에 80년 국보위 때는 국보위에 참여해서 50 헌법을 갖다가 만드는 기초 작업을 하는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50에서는 80년부터는 정무비서관, 그 다음에 법률비서관을 거쳤고 85년 장세동 경호실장이 안기부장으로 가면서 안기부장 특보로 가서 그때부터 대북정책, 다음에 나중에 88년 이후에 꽃을 피우는 북방정책의 이른바 타스크 팀장입니다. 북한,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죠. 그 당시에 보면 소련, 중국 같은 대북정책. 근데 운명적으로 노태우 대표와는 사촌 천안 매부지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보면은 노태우 대표가 박철원 안기부장 특보한테 많은 것을 갖다가 기대고 의지하는 관계였고, 당시 박철원 안기부장 특보는 맞습니다. 월계수 맞아요. 안기부에 있으면서 요즘 같으면 다 감옥 갈 일이죠. 본인도 이 책에 써놨습니다. 요즘 같으면 감옥 갈 일이었다고. 안기부장 안무역부장의 승인하에 묵인하에 당시 안기부의 핵심 바로 본인 밑에 있던 연구실장이 나중에 당대표가 되는 강재섭입니다. 비롯한 70명가량의 이른바 박철원 팀, 특보 팀을 끌고 그 팀의 사람을 갖다 새끼에 새끼를 치고 그 새끼에 새끼를 쳐서 만든 것이 월계수해고 183만입니다. 그들이 나름 노태우 당선을 위해서 무진 애를 썼고요. 그 공으로 바로 박철원은 88년 13대 국회 전국구 의원 겸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겸한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케이스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기성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전국구 의원이 대통령 수석비서관인 정책 보좌관을 갖다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정책특보로 하는 일은 북한 문제, 대북 정책 문제고 전국구 의원으로서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그 당시 3당 합당의 은밀한 추진이었던 겁니다. 박철원은 3당 합당의 주역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DJ한테 밀려서 제3당의 대표였던 YS 대표는 YS 총재죠. 정말 박철원의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을 보면 눈물겨울 정도로 박철원 정책 보좌관한테 아양을 떱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 내각제 각서,
내각제 개헌을 갖다가 합의하고 각서를 쓰고 3당 합당을 하는 겁니다. 3당 합당하자마자 YS가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약속한 적 없다. 박 장관한테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박 장관. 그땐 정무장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실 정책보좌관 하다가 정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기죠. 3당 합당 그 즈음에는 박 장관, 우리 내각제 합의 없었던 걸로 합시다. 박 장관 보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깊게 신임하는데 이번에 우리 뭐 민주계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내 대통령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박철원 장관 내가 전폭적으로 밀어드리리라. 박 장관 생각에는 아니 내각제 개헌 합의하고 각서까지 쓰고 한 이 사람이 이제 한 게 없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약속한 적 없다? 그러면서 밀어주겠다?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각제 합의 각서가 나중에 90년 10월에 나옵니다. 그 당시 중앙일보 박보균 기자 나중에 장관했던 이 특종을 하는데 그러자 그때부터 땡깡을 놓습니다. 정치 공작이다. 문제는 지금 홍준표가 아는 바와 같이 무슨 노태우 대통령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결국은 이제 92년 그 당시에 민정계에서는 이종찬, 다음에 이제 민주계에서는 김영삼 나오는데 이미 노태우 대통령 마음이 글로 많이 쏠렸어요. 박철원 장관의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에 보더라도 나중에 박철원 장관이 이제 반 YS 투쟁을 하니까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이 야 YS 좋은 사람이다. 각하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각하를 비롯해서 전임 각하인 전두환, 전전임 각하인 박정희 대통령까지 이른바 군인 정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 역사는 깡그리 무시되고 부정될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YS 만나보면 나한테 맨날 그거 보면은 참 죽는 신용하고 때로는 뭐죠 개기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이다. 주변에 주변 많은 사람들도 안기부장이었던 서동건을 비롯해서 그 당시 주변 사람 다 구워 삶아놨어요. YS가. 그와 같은 이른바 노선의 차이로 결국은 YS가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전폭적 지지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박철원, 김용환, 이자헌 이런 분들이 당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당시 저는 93년부터 보조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저도 당시 통일국민당의 선임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박철원 아까 얘기한 월계수 처음에 월계수 88년 13대 국회 월계수 의원은 박철원, 강재섭, 나창주, 박승재 등등등 월계수 회장은 이재왕 등등등 11명의 의원이 있었고 91년까지는 나중에 박철원 장관이 정무장관 하다가 1차 YS랑 충돌해서 일단 패배해서 정무장관직에서 물러났다가 바로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 롤백합니다. 얼마 전에 새만금 잼버리 왕창 실패하고 난 다음에 박철원 당시 체육청소년부 장관의 성공 사례 그 당시 고성에서 했습니다만 세계 잼버리를 그게 한번 언론에 한번 크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체육청소년부 장관으로 롤백 했을 때 월계수 대지회라고 이제 확장해서 대지회라고 늘어났습니다만 6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명 현역 의원들이 또 따라붙는 거예요. 권력을 그런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결국 깨고 나올 때는 맞아요. 따라 나오는 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YS 쪽에 따뜻한 양지에서 있기를 바라죠. 그때 박철원 장관이 저는 그 당시에 13대 때 이제 김모 의원이라고 김정길 의원이라고 그 보좌관이었습니다만은 박철원 그때부터 알았죠. 박철원 장관. 박 장관 나와서 통일국민당에서 만났죠. 만나고 그때 했던 참 이런 얘기예요. 사품과 눈보라 휴머라 치는 들판에 겨울나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 또 나중에 YS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매일 신문마다 정치보복 1호 박철원, 구속 대상 1호 박철원 나왔을 때 박철원
당시 의원이 보좌진들 그 다음에 이제 모아놓고 한 말이 이와 같이 권력의 칼자루를 쥔 자가 칼을 휘두를 때 대응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이다. 또 하나는 도망가는 것이다. 나는 세 번째, 무릎 꿇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 결국 감옥 갑니다. 정치 보복 1호, 구속대상 1호로 대통령이 찍어서 이 책에 다 나옵니다. 그 당시 나중에 동아일보에서 YS 정권 끝나고 했던 그 비사 기록 그거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때 YS 대통령이 이른바 표적 수사라고 지시했을 때 그 사냥개 역할을 했던 자가 홍준표 검사입니다. 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참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오늘 홍준표 페이스북 보니까 뭐 특보 박철원 장관이 특보했던 것은 여기 나오죠. 1985년 김일성 주석 만날 그때가 안기부장 특보였고요. 그 이후에는 의원, 대통령 수석비서관, 정무장관, 체육청소년부 장관 그리고 정치에서 퇴출됐다고 그러죠. 아닙니다. 결국 소신껏 사니까 그 다음에 물론 일시 정치 보복으로 그야말로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어서 감옥 억울한 옥살이 1년 4개월 했습니다마는 나와 본인이 빠지가 떨어지니까 부인이었던 현경자 여사가 1994년 파리 보선에서 58%의 압도적 후보가 13명이 나왔어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고 그러니 뭐 YS도 어쩔 수 있나요? 95년에 박철원 장관의 특별 복권해 주더라고요. 96년에 다시 화려하게 15대 국회에 다시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됐습니다. 부부가 다 주거니 받거니 했죠. 그리고 자민련 부총재로 DJ와 JP의 이런 후보 단일화 여기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통해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아무도 자민련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으려 할 때 DJ 당선을 위해서 가장 총괄선대 본부장으로 TK죠. 그때 그 당시 저기 새정치국민회의는 아예 존재가 없었어요. 엄삼탁 부총재가 뭐 오기는 왔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DJ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죠. 그 바람에 대구에서 미운 털 박혀서 2000년에 낙선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표표히 떠나서 이젠 시인으로서 조용히 지내고 계십니다. 요즘도 저와는 한 달에 한 두어 번씩 서너 번씩 카톡하고 전화하고 다음에 제가 그분 42년생이니까 이제 82세세요. 보니까 한데 보면서 뭐 저 홍준표 오늘 페이스북 내용은 뭐 별거 없고 한동훈 대표 결론 그렇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박철원 장관이 그래도 이렇게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이라고 부끄럽지 않은 자기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마냥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러지 않고 일관되게 자기의 길을 갖다 꿋꿋이 걸어왔기 때문에 비록 뭐 흔한 얘기 대통령은 못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공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홍준표가 되게 아팠던 모양이죠. 제가 역시 홍준표 그러니 호박홍이라는 그런 비난 듣지. 그냥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고맙습니다.